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2267님, 신율 교수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항상 YTN 방송 들어도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8192님, 고위공직자들이 가난하고 앞가림도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 일을 맡기겠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생계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의견이었었는데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건강한 자본 축적을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100%인지는 모르고 궁금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500 동전 하나로 살 수 있는 물건 몇이나 될까요? 김밥 한 줄, 이거 500원보다 훨씬 넘죠. 그래서 500원으로는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 500원 동전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 매일 오전마다 순례에 나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짤짤이 순례길. 여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순례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림활동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짤짤이 순례길. 이 짤짤이는 과거 중고등학교 때 동전 넣고 홀짝하는 게 짤짤이 아닌가요? 예? 예, 예. 근데 이 짤짤이 순례길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역시나 구전으로 정해진 용어라서 사전적 정의는 없습니다. 예. 예, 종교 단체로부터 구제비를 받는 걸 짤짤이를 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받는 돈이 동전이다 보니까 이제 돈치기를 하는 놀이나 아니면 이제 동전끼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짤짤이라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 돈을 주는 거죠? 주로 종교 단체들이 주는데요. 종교단체. 네네. 요일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분류해서 동선을 짜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꼬지 코스를 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 종교단체들이 500원씩 나눠주나요? 예, 금액은 500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 한 200원 주는 곳도 있고 300원 주는 곳도 있고 근데 집회 주는 곳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런 종교단체들이 매일 주는 곳이 매일 사방에 돌아다니면 매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소액이지만 돈을 제공하는 종교단체가 하루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평균 잡아서? 이게 공적 지원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루하루 생겼다가 없어지고 단체가 있다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행위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같이 다녀봤던 적이 있는데 예. 평균 하루에 10곳 남짓 정도를 다니시거든요. 10곳. 예, 일주일 잡으면 일단 주당 한 분이 다니시는 게 한 100곳 정도 다닌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곳이요? 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한 주에 100곳을 다니면 그죠? 네네. 그러면은 계산이 평균 한 400원 잡으면 되나요?
평균 잡았을 때 400원, 300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400원. 예? 네네. 그렇게 돼서 이 10곳을 다니시면은 수입이 일주일에 한 어떻게 되나 이게 제가 여기서 제 한 이 3만 원 정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데 한 3만 원이요. 제 네. 계산이 늦어가지고 그러면은 3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2만 원 되네요. 그죠? 네네네.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짤짤이 순례길을 이용하시죠? 뭐 최근 언론에도 어르신들이 이제 구조회비를 다니시는 게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 이제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들이나 거리나 쪽방 등에서 사시는 홈리스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노동 시장이나 공공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뚜렷한 벌이가 없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여기 나서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 500원이니까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의 수입 플러스 이런 분들은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요. 네네. 아니면은 기초생활수급으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연금은 받으시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홈리스들 같은 경우는 그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시죠. 예. 그럼 홈리스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노숙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12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전부시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 근데 지금 홈리스 활동가로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네네. 이분들이 홈리스 같은 분들은 이 돈을 받으시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담배값입니까? 술값입니까?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현금의 수요들이 있겠죠. 예. 네, 홈리스들의 경우에 그런 이제 담배를 사 피우신다든지 예. 그런 개인 기호품을 사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를테면 이 급식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시간을 못 받쳐서 이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라면이라든지 식사 대용품을 또 사드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구제비를 모아서 10수년째 쪽방 월세를 내고 계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 종교단체들이 300원, 4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그죠? 네네. 네. 이 단체들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 단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사회에서 이 케어를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종교단체가 메우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죠? 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10군데를 돌아다니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어디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전제가 일을 구한다는 게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시기는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적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고 예. 그럼에도 이런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수요만큼 제공되는 것도 아니죠. 아. 네, 홈리스의 경우에는 역시 평균 연령이 50대에 가까운데요. 예. 재취업을 하기에는 뭔가 학력이나 건강의 문제 등의 걸림돌이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직에서 임노동 시장으로 바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보호된 일자리,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가 확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지금 홈리스 활동가로 이 일을 하고 계신데 바로 최일선에서 빈곤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른바 지금 사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선택적 복지
복지, 보편적 복지, 이것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성격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정책 실행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예. 문제는 이러한 복지 논쟁이 정말 이 복지가 목적이냐, 예. 복지가 중심에 있는 논쟁이냐, 복지의 확대와 개선을 중심에 두고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가난은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이것은 이미 그 근대 초기에 토마스 모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물론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가난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네네. 그런데 뭐 사회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는 복지를 시행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는 권리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지금 짤짤이 술래길 여기에 나서는 분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것을 되찾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행자께서도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권리를 공공부조로 이제 공식화한 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권리라는 것은 선언하기보다는 제도로서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을 예.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짤짤이 술래, 구제비 받으러 다니는 분들 중에 수급자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거는 1인 가구 현재 월 최대 수령액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어르신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20만 원을 더 쌓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공제가 돼서 똑같이 맞습니다.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세 내고 생계 생활비를 지출하기엔 턱없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벌충을 하려고 뭔가 하루 날품이라도 팔면 소득으로 간주돼 또 급여가 삭감이 됩니다. 부양문자 기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대책은 임노동 시장 진입책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예.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사업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미 있는 임노동자도 잘려나가고 고용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빈곤층이 진입할 틈을 찾는다. 이것이 주전략이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 문제 해결과 임노동 시장 진입의 완충지대로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의 증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홈리스 행동회 이동현 상임활동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하고 평가전 치르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대전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오실 거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후 8시에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평가전이 대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피파 랭킹 72위, 우리보다 좀 약체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지난번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8강전에서 맞붙었었죠. 그리고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리가 쉽지 않게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래서 좀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우리 대표팀의 지금 선수들이 모두 다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차출이 다 됐죠. 그래서 기성용이나 구자철,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모두 다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두리 선수는 이번 경기가 아니라 다음에 있을 뉴질랜드전에서 이제 은퇴 경기를 갖게 되는데 예. 아마 오늘 열릴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경기를 가져서 예. 팽팽 시기도 있고 했어요. 어느 때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승리와 더 좋은 경기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예. 그 뉴질랜드 언제 하죠?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하고 31일에 31일에 네. 하나요?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갖게 되고요. 네. 네.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낙승 예상이 되고 근데 그 경기에서 사두리 선수가 이제 은퇴 경기를 치르게 됐죠. 근데 왜 뉴질랜드랑 해요? 좀 센 팀이랑 붙으면 좀. 그런 질문을 저도 이제 몇 번 받았는데요. 예. 우즈베키스탄
아니 우리나라와 경기를 갖고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하고 경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외팀이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올 때는 A매치 기간 동안 2경기를 치르려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거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할 경우에 우리는 이제 초청지가 좀 줄어든다는 건 뭐 좋은 점도 있고요. 예. 만약에 정말 강한 팀을 우리가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뭐 스페인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팀을 데려오고 싶으면 사실 돈을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팀은 우리가 데려온다고 해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예. 그 팀이 이제 아시아로 한번 가겠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을 거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그럼 우리도 좀 거쳐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만 와라 그러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주말에 프로야구 개막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고요. 프로야구 역사상 아시겠지만 10개 팀이 이제 경기를 치게 되는 그런 프로야구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예. 내일 대구에서는 SK 삼성전, 그리고 잠실에서는 NC 두산, 그리고 목동에서 한화 넥센이 맞붙고요. 광주에서는 LG 기아, 그리고 마지막 사직에서는 KT와 롯데가 싸우게 되는데요. 관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하나에는 김성훈 감독이 왔죠. 예. 4년 만에 프로 1군 감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가 그동안 계속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어떤 경기를 펼칠까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요. 예. 그다음에 KT가 막내 구단이죠. 롯데하고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지금까지 2군 리그에 뛰었는데 KT가 이제 1부 리그로 들어와서 1군 리그하고 1군 팀하고 경기를 어느 정도 될지 아마 쉽지 않은 경우에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KT가 첫선을 보이고요. SK 삼성은 이제 우승 후보와 그 대항마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야구 전문가들이 삼성을 우승 후보로 꼽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SK가 삼성의 우승을 저지할 대항마로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예. 그 팀의 대결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및 경기 북부 지방은 심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가뭄이 발생해서 최근 41년 만에 기후제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대가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상청 예보국 방재기상팀 류두희 주문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 주문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뭄 대란 이게 강수량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지난해 강수량이 매우 적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중부 북부 지방에 강수량이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또 강원도 특히 강원도 영동의 경우 강수량이 50mm 미만만 내려서 이 값은 그냥 평년의 한 4분의 1 수준인 거예요. 아,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비 오는 강수량 기준으로 해서 네. 정상 가뭄, 매우 가뭄 이렇게 4단계로 판단한다는데 어느 단계예요, 지금 그러면? 강수량을 이용해서 가뭄 현황을 판단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 근데 기상청에서는 4가지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비가 적게 내린 강원도 및 경기 북부 지방에 가장 심각한 매우 가뭄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가뭄. 예? 아이고 큰일이네. 근데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는 원인이 뭐예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장마로 인한 강수가 좀 적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여름철에 엘니뇨가 발생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장마 전선을 쉽게 북상을 시키지 못했어요. 예. 이래서 중부 지방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이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한 60% 수준만을 기록했어요. 예. 또 더군다나 이번 겨울철에는
이 지역에 눈마저 거의 내리지 않아서요. 어. 가뭄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엘니뇨와 관련이 있다. 그죠? 일단 분석은 엘니뇨와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가 필요하나요? 네, 뭐 4월까지 평년, 그러니까 30년 평년 강수량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가뭄이 심각한 중부지방의 경우 100에서 150mm 이상 강수량이 더 기록돼야 하고요. 예. 특히 강원 영도가 가장 심한데요. 이곳은 200mm 이상 비가 더 내려야 평년 강수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그 4월까지 비 안 오면은 1년 농사 망친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인 모양인데, 근데 이번 주말에 비 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어림도 없나요? 네,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최신 중단기 예보상으로 예. 강수가 좀 들어 있어요. 예. 하지만 뭐 그 비 양은 경기나 서울 북부 쪽에는 뭐 내일 밤부터는 비가 조금 오겠고, 모레 아침과 오전까지 뭐 중부 지방과 일부 전북, 경북 지방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어서 이 양으로는 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장마철에 막 비 집중적으로 오는 것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모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는데, 저 어디서 들었는데 올 여름이 사상 최악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다. 이 사실입니까? 저희 기상청에서는 3개월 뭐 장기 예보를 발표하는데요. 예. 지난 23일 날 발표됐었어요. 예. 지금 여름철 폭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상 뭐 정보를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4월 기온은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해요. 예. 강수량은 평년과 뭐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지만 뭐 지금 가뭄이 심각한 서울, 경기나 강원도 지방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오히려 좀 적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도 장마철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있다. 그러면 미세먼지하고 황사 같은 경우도 같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뭐 반드시 그런 현상이 같이 예. 동시에 발생하진 않는데, 물론 뭐 건조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쉽게 미세먼지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특별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름에 그렇게 막 엄청 더운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앞으로 나오는 예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국 방재기상팀 류두희 주무관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느껴지는 것. 아, 이제 주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틀 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와 시사에 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홍콩 다녀오셨다고 그러죠? 네. 예. 홍콩 영화제가 열렸고요. 아, 홍콩 영화제가 있었어요? 홍콩 영화제를 앞두고 아시아 필름 어워드라고요. 예. 홍콩 영화제에서 이제 그 아시아 감독이나 배우들한테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감독이나 한국의 배우들이나 뭐 중국의 여러 영화인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사인데 아시아 필름 어워드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저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자비로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초청받아가지고 가시죠? 제가 요즘 그런 질문 이상하게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제 영화 평론가나 영화 기자 경력이 25년째입니다. 제가 결혼한 그 연도랑 거의 비슷한데요. 예. 25년 정도 된 사람이 자비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정도의 그 권리는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당연하죠. 궁금해.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영화제가 이제 서로 품앗이를 좀 해주고요. 네. 서로 초청하고 또 또는 초청받아서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영화제 자체가 파티니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썰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초청이라고 하면 이제 비행기 그렇죠. 숙박. 네, 요 정도. 그거죠, 뭐. 네네. 아니 더 하면 그건 문제 나옵니다. 더 받았다. 그러면 지금 신문에 나는 거죠. 김영란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이 3월 말 4월 초인데, 영화계에서 본다면 지금이 비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월, 4월 중순까지가 전형적인 비수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다 밖으로 나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TV도 마찬가지예요. 시청률이 떨어지죠. 이때가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극장 가보시면 극장에 사람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정도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한 달간은 전형적인 비수기고 1년 중에서 가장 큰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작심삼일이라고 그 학생들이 계약을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여고 이제 노력하거든요. 예. 작심삼일일 수는 있지만 그 학생들한테 최소한 그런 성의는 보여야죠. 3월달에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이에요. 네네. 출석률을 보면 금방 하는 게 3월달에는 비교적 결석하는 학생이 적은데 4월 딱 들었으면 이제 축제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예. 그 또 인생 자체가 그 강의실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봐야죠. 네. 이번에 화제작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그 눈길을 모으는 작품이 한국 영화 스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물. 네. 요즘 이제 대세가 참 그 배우들은 금방금방 바뀌는데 한동안 하정우 대세. 그래서 하정우만 나오면 영화 흥행에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세가 하정우의 기세가 꺾였다는 꺾였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대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우빈 있습니다. 김우빈, 강하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스물이라는 작품, 20살의 청춘에 대한 고백서, 청춘 보고서 같은 영화인데 이 작품이 의외로 지금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화 중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는 인서전트 같은 작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역시 그 할리우드의 요즘 대세라고 불리는 여배우 셰일린 우들리가 사실은 빅스타가 되기 전에 찍은 다이버전트 때문에 그 후속격 작품 인서전트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제 멜로 영화
코멧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이 좀 보고 싶어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 에이미 로썸과 저스틴 롱이 나오는 멜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멜로 영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스틴 롱은 배를 갈아탔죠. 그 드루 베리모어와 사귀다가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요즘 뜨거운 열애를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참 아침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보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럼요. 네. 가만있어 봐. 예. 코멧이라는 작품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죠. 저 네. 지금 스물이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먼저 스물부터 얘기를 해보죠. 스물. 네. 스물이 나이 스물이죠. 나이 스물입니다. 뭐 스물 뭐가 이렇게 그건 아니죠. 20살 스물. 네. 그 신율 앵커께서도 20살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예. 기억하십니까 20살? 기억합니다. 근데 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을 때를 참 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네.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20살 때 악몽이었습니다. 예. 군대 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좀 일찍 갔어요. 예, 예. 19살에 갔는데 예. 20살 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 정부에서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특별 정부에서 초빙해서 가는 특별 거예요. 초빙해서 특별 이제 초빙.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와서 왜냐하면 교련을 하면은 보통 그때는 교련 다 했잖아요. 대학교 네네. 때. 네.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가야지 그렇죠. 혜택을 받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정부가 너무 보고 싶어 그렇죠. 하니까. 네. 예. 차를 보내고 그렇죠. 뭐 특별 기편으로 바로 이제 예. 군대에 간. 뭐 전문 용어로 강제 징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네. 예. 그 뭐 요즘은 정말 뭐랄까 이렇게 상상이 이해를 안 못 할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근데 이 스물이라는 영화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20살 때 풋풋했던 그 청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정말 포복절도한 그런 해프닝에서부터 예. 아주 풋풋한 사랑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특히 그 20살 때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남자 3명이 벌이는 얘기가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조금 착잡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왜 이 스물이라는 영화가 나왔을까. 이병헌 감독입니다. 그 이병헌 배우 이병헌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같은 예. 이름의 그 이병헌 감독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요. 아. 병헌 씨 힘내세요라는 그 독립 영화를 만들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신예 감독입니다. 근데 왜 이 감독이 스물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만들었을까? 요즘 20살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 실업, 요새도 뭐 괴롭죠. 공부를 해서 학교를 나와도 취직할 때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뭐 허구한 날 명절 때가 되면 그 만나는 어른들마다 넌 요즘 뭐하니 뭐 되고 싶니 이런 얘기만 물어보지만 사실은 기성세대 중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요즘 20살이 너무 힘들다. 그들에게 뭔가 위안을 주고 싶고 어떤 예전에 20살 때 그 느낌 그대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좀 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사실은 지금의 세태를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너무 퓨어한 영화, 너무 순수한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수한 영화를 찍고자 하는 감독과 작가의 마음은 지금 세상에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의 결정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복귀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스물이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인 영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동진 평론가께서 그 인서전트라는 영화가 다이버전트의 후속편이다. 네. 제 기억으로 다이버전트는 SF 영화. 그렇죠. 맞죠? 네, 인서전트도 미래사회인데 SF입니까? 그렇죠. 그 2편인데요. 다이버전트의 뜻이 사실은 이 미래사회에서는 태어나자마자 5개 분파에 소속되는 어떤 계급적 사회가 맞습니다. 이루어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인파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렇죠.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다이버전트는 어느 분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렇죠. 유전 형질을 갖고 예.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분파에 다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네. 그 사회에서 위험시하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 그 사실은 그 사회에 이른바 독재적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 집단에서는 다이버전트가 가장 위험한
요소고 위험한 분자이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고요. 이 다이버전트가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저항군을 만드는데 그것이 인서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에서는 그 저항군의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스물이라는 작품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할리우드 영화가 젊은 애들을 모아서 저항, 혁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그 제가 몇 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월가를 그렇죠. 점령하라라는 시위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 심리적 좌절과 분노 이런 것을 어떻게든 할리우드가 좀 담보해내겠다. 이런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영화, 이 시리즈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이런 그런 주인공들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체제에 저항하고 체제에 반항하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할리우드도 상업적인 어떤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만 젊은이들의 이런 그 체제 저항적인 어떤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지금 젊은 관객들뿐만 아니라 386 관객들 저처럼 이제 40, 50대에 해당되는 장년층 관객들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떠나서요. 좀 반항적인 것, 저항적인 것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게바라하면 그렇죠. 뭐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쿠바가 것처럼. 체게바라 때문에 관광 수입이 얼마나 오른다고 그렇죠. 그러는데요. 예. 멋있잖아요. 예. 잘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수염도 그렇죠. 젊었을 때는 뭐 최고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항의 로망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작품이 인서전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뷰티풀 아이라는 이 영화가 있죠. 최근에 웰컴 삼바라는 프랑스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말리라는 국가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 흑인들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요즘 그 북부 아메리카든 어쨌든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상 또는 사회적 실태가 은근히 서구 유럽의 영화 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서 이주되는 그런 그 이민자들이 많고 또는 그 유럽 사회든 미국 사회든 아프리카 그 민족들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되는 다민족 사회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뷰티풀 아이는 수단의 그 내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간 흑인 청년 3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 흑인 청년들을 돕는 한 백인 여성의 이야기고요. 프랑스 미국입니까? 네, 저 와일드란 영화에서 굉장히 투혼의 연기를 선보였던 리즈 위더스푼이 리즈 위더스푼이 저 예일대 출신이고요. 굉장히 지식인형 배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런 개념 있는 영화들을 프로듀싱하고 또는 출연하고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이번에 뷰티풀 라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제목은 굿 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선의의 거짓말. 그렇죠. 하얀 거짓말. 그렇죠. 하얀 거짓말. 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을 그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 거짓말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말인데 그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영화가 늘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 이런 작품들이 10편 중에 1편은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저희 그 한국에서 그 징크스가 있어요. 불문율이 있는데 배우가 흑인이면 영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 사회가 은근히 좀 레이시즘이 있고요. 인종차별적 그런 시선이 있는데 이런 영화 좀 그런 것들을 희석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생각을 뭐 하고. 덴젤 워싱턴 같은 배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덴젤 워싱턴은 할리우드에서 백인 배우란 또 이런 칭호를 갖고 있죠. 그렇군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 백인 민족 그리고 단일 민족 이거 좀 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순혈주의라고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 섞여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계층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늘 뭐 이렇게 똘똘 뭉쳐 사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도 60, 70년대의 독재 사회가 만든 그런
유물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는 그 강아지 살 때도 순종만 고르는데 사실은 믹스견이라고 얘기하는 잡종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낫습니다. 예, 개 살 때도 순혈주의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거 안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순종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크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 섞여 있으니까 너무나 잘하시네. 예, 그런 점들 좀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로 넘어가면 극장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4월 말에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아, 어벤져스 2? 네, 어벤져스 2가 이제 4월 20. 청담대교에서 찍은 거? 예. 마포대교죠. 마포대교인가? 네, 예. 마포대교 맞고 찍었는데요. 제가 그 일부 장면을 봤는데 네. 저도 좀 인정하기 싫은데 예. 그 일부 장면을 보니까 서울이 막 부서져요? 서울도 부서지고 그렇죠. 일부 장면을 보니까 이 영화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 흥행 돌풍이 대단하겠다. 아, 그래요? 한 1000만 가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4월 그 말에 개봉되는 영화들이 막 다 피해가고 이렇고. 그리고 아마 어벤져스가 4월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흥행 돌풍의 분위기가 이제 여름 시즌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5월, 6월, 7월, 8월까지. 아마 극장가에서 그 빅뱅의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할리우드의 테크놀로지가 보통이 아니다. 아니,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설마 우리나라에서 찍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객들이 궁금해서 보러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측면도 있어요? 할리우드가 사실은 로케이션을 그렇게 돈 들여서 세계 각지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할리우드가 전 세계 뭐 서울이든 런던이든 파리든 이런 데서 굳이 그 뭐 미국에서 큰 땅덩어리에서 세트 지어놓고 그렇죠. 찍을 수 예. 있습니다. 그 훨씬 더 돈이 잘 예. 들고요. 그걸 가는 이유는 시장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찍으면 아무래도 서울 관객들이 더 가거든요. 한국 관객들이 더 가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어벤져스가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개봉되는 것 외에 다른 나라에서 개봉될 때 가장 관객이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제작자 입장 제가 이제 제작자면 당연히 서울에서 찍어야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임권택 감독의 화장, 강재규 감독의 장수상회. 특히 네. 장수상회는 뭐 도지사가 이 도의회 과정에서 예고편을 봤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예, 네. 같은 날 개봉이 됐다고 그러죠? 네. 예. 장수상에 어저께 이제 시사회 했고요. 많은 예. 사람이 울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강재규 감독의 작품인데 강재규 감독이 태극기 휘날리며 뭐 마이웨이 등 큰 영화를 찍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작은 영화로 꼭 작은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드라마로 다시 승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화장하고 이제 장수상에 예. 같은 날 개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경쟁 구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음악 하나 추천하고 네, 가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멜로 영화 코멧에 나오는 곡이고요. 락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락세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잘 알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며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띠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시나의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방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지금 흐르는 노래 락시티의 노래죠. It Must Have Been Love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주말 벌써 주말이죠.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면 내일 토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 중부 지역에.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까지 내린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봄비, 그만큼 봄을 앞당긴다는 얘기겠죠. 이번 겨울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을 더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는 월요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